자, 오늘은 케이스 갈입니다. 케이스 갈인데 가는 김에 쿨러 교체하고 SSD 추가. PC방에서 사용하시던 거 구매하셨대요. PC방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폐기하겠죠. PC방에 썼으니까 안에 청소 이런 거 잘 안 했겠죠. 청소를 하는데 어차피 케이스 갈이니까 다 떴죠. 저는 청소를 컴프레셔 이런 걸로 안 하고 뜯어가지고 한 개씩 하죠. 그래서 저한테 청소 맡기시면 한 대 조립비가 나와요. 작은 건 그냥 닦아내는 거는 다른 거 수리하다가 해드리는데, 만약에 청소를 따로 맡기신다 그러면 전부 다 뜯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대 조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립이잖아요. 떴잖아요. 별도의 청소비는 안 나오는 거죠. 저만의 컴프레셔 밖에서 못 쏘지만 안에서는 쏠 수 있어. 이거 먼지를 싸고 실내라서 제가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앱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미리 청소를 한번 한 다음에 불어내야 됩니다. 에헤이, 오래돼가지고 여기 메인 파워에 걸스 있죠. 이게 손대니까 툭 바로 부러지네요. PC방에서 이거 깡통 케이스 넣어가지고 딱 보니까 H보드, 그렇지, 바이오스타 보드인데 바이오스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저렴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좀 낮다 보니까 제일 저렴하게 팔죠. CPU가 아마 고객님이 얘기하시길 9400F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9400F에 H보드 써도 되죠. PC방이니까 그냥 이렇게 싸게 쓰겠죠. 이왕이면 B보드 쓰면 더 좋죠. 램이 한 개네. 램이 16기가 한 개. 맞네, 2666. 이때 2666이었죠 전부 다. 쿨러는 이거 청소 안 하겠습니다. 빼가지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갈이 하실 때, 이럴 때 너무 더럽다 이러면 케이스 갈이 하시면 엄청 유리해요. 청소비가 따로 발생 안 되니까. 9400F 맞네요. 9400F 명품이었죠. 인텔은 i5 라이젠이 나오면서, 라이젠 1600이 나오면서 6코어가 됐죠. 자, 보도 됐고, 제가 가장 많이 본 CPU가 9400F였던 것 같아요. 9400F 좋은 제품이죠. 요즘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직 현역으로 쓴다 하면 그런대로 쓸만하죠. 못 쓰는 사양은 아니죠. SSD를 나사가 없이 그냥 꽂아놨네요. 이야, 파워 크세요 끄네요. 750 같은 거 보네요. 파워 용량도 크네요. 그래픽카드가 얼마지? 1060? 2070이네요. 2070 슈퍼는 아니고 2070, 그냥 2070이요. 2070 그래픽카드도 높네요. 그러면 한 750 정도 써주면 되죠. 2070이면 600W 써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700W 정도 넣을 거예요. 700W 이상. 깡통 케이스에 있다 보니까 안에 먼지가 소복하게 많이 쌓였네요. 2070 정도의 깡통 케이스 쓰면 안에 열이 꽤 찼을 건데, 물론 저도 집에 2070 슈퍼였나 제가 쓰는 건, 그거에다가 깡통 케이스 쓰고 있긴 한데 저도. 근데 고사양을 안 써요. 그게 그런 거 쓴다 해도 거실용 컴퓨터라서 그냥 가정용 게임 그런 거 하거든요. 자, 일단 보드가 제일 저렴한 보드, 9세대에는 M.2가 없는 게 많았죠. 그래서 M.2 없습니다. 요거 고객님께서 불빛 들어오는 거 싫으시대요. 그래서 불빛 전부 다 없는 거 마이크로닉스 M60 많이 거 맞죠? M60 이거 하셨습니다. LED 끄는 버튼 있죠? 끄면 되죠. 요즘에 1테라는 아직 D램 있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SATA도 마이크론 크루셜 하고, 여기 M.2는 없죠? 이거 건전지도 하나 갈아야겠다. 하나도 없죠? 이거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바이오스 설정 안 해주면 웬만하면 다 부팅 되는데, 그래도 한 개. 램은 16기가 한 개네요. 이렇게 써도 인텔 쪽은 또 그렇게까지 심하게 성능 저하가 안 일어나죠. 요즘 건 다른데 2세대예요. 10세대까지, 10세대, 11세대까지. 그런데 AMD는 라이젠 시리즈 처음부터 구조가 듀얼 채널로 써야 성능을 다 뽑아내죠. 싱글 채널 쓰면 한 20-30% 속내를 봐요. 싱글 타워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 9400F 정도면. 근데 고객님께서 큰 거를 하셨어요. 이것도 마이크로닉스구나. 마이크로닉스 펭귄 방열판 한 개고 싱글 타워죠. 그런데 무식하게 커요. 방열판이 이만해요. 거의 두 개를 한 개로 뭉쳐놨다. 그래서 일반 싱글보다 성능이 좋아요. 냉각 성능이 좋다. 일반 싱글보다는. 라디에이터가 뒤로 휘어져 있죠. 그래서 램 간섭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됐죠. 여기 쿨러가 나사가 뒤로 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주고, 그리고 뒤로 많이 휘어져 있죠. 맞죠? 그래서 앞쪽에 램 공간이 엄청 크게 남죠. 요거 딱 이렇게 꽂아주면, 야, 걸려라. 쿨러가 9400에 비해 좀 가해요. 그러니까 CPU 성능에 비해. 근데 과한 건 괜찮죠. 금액대가 과한 쿨러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됐죠. 기존에 윈도우 있는 건 새 디스크로 1테라로 윈도우 옮겨가지고 C 드라이브를 용량 크게 쓰실 수 있게
기존 게 240개가 PC방에서 240개가로 되나? 일단 뭐 그렇고 케이스는 펜을 6개 주죠. 앞에 3개 기본, 그 다음에 상단 2개, 뒤에 1개, 상단에 2개 펜이 달려져 있어요. 펜 많이 주면 좋죠. 쿨러가 많아가지고 이게 엄청 많아요. 케이스 쿨러, 여기 전원들. 이런 뭐지 요거 빵끈 안에 쇠가 들어가지고 여기 뒤에 있으면 메인보드 뒤에 대가지고 간혹 쇼트 나는 경우 있어요. 거의 나진 않는데 또 날려고 하면 날 수도 있죠. 그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아니죠. 그래서 저런 거는 웬만하면 다 풀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메인보드 뒤에 쪽에 안 가기만 하면 되는데 공들을 아재들은 급하면 저런 걸로 쇼트 시켜보고 그러죠. PC방에서 산 중고들 있죠. 속임수용이 있어요. PC방에서 샀다는 속임수들. 그런 것들 말고 이거 보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쿨러가 뒤에 대이네. 양쪽에 쿨러 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위치만 살짝 조정하겠습니다. 드러는 가겠네요. 오케이 딱 맞네. 거의 딱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해버리면 앞쪽 쿨러 여기서 시키고 우리 쿨러들 중에 양쪽에 달리는 거 있죠. 앞뒤로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원래 H보드라도 이거보다 좀 더 공간이 여유로운데 이건 진짜 짧네요. 뒤로 이렇게 장착됐으니까 쓰는데 문제 없을 거고 공간을 잘 맞춰가지고 소음 같은 것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거 위치가 뒤쪽에 1개 아래쪽에 1개 그렇게 숨겨야겠네요. 자리가 트레이가 그렇네요. 앞쪽에 달아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보이면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트레이가 이렇게 생겼죠. SSD 1개밖에 안 달려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하드 달게 그렇게 돼 있죠. 요즘에 우리 작업하는 사람 말고는 하드가 필요가 없죠. 하드 디스크는 자료를 날려도 복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모터 그런 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게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엄청 들죠. 보통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 보내면 한 몇십만 원 든다 하면 다 복구 안 하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료는 아니죠. 우리 일반인들이 모터 고장나가지고 방진실에서 모터 수리하고 안에 데이터 컨트롤러 새로 어디서 떼가 붙여가지고 그럼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언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고칠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고장이 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버려야 된다는 아니고 고장이 나면 이거나 저거나 폐기를 거의 한다. SSD도 그렇죠. 물론 데이터가 싹 지워졌다. SSD도 바로 지워지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운 지 오래됐다. 그냥 딜리트나 포맷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살릴 확률이 더 높은 게 하드라 그런 거지. 하드가 만병통치야? 만병통치야 무조건 아니죠. 하드가. 그래서 어쨌든 자료 날리기 전에 디스크 고장 나기 전에 백업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제 하드는 일반인들이 쓸 일이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하드를 쓰기는 해요. 용량당 데이터가 싸죠. 그리고 외장 하드로 해가지고 전기가 오래 안 들어가도 데이터가 안 지워질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하드가 좀 더 유리하죠. SSD는 오래 전기 안 들어가면 데이터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겸 해가지고 쓰는데 그 영상 편집하고 그 자료들을 혹시나 저장해 둘 때 쓰긴 하는데 그 외에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그래서 저도 외장 디스크로 해가지고 자료 저장용으로만 쓰고는 있는데 그게 다예요. 자, 요건 생각보다 뒤에가 좁아요. 선들을 납작납작하게 가야 돼요. 여기 앞쪽에만 깊은 공간이 있거든요. 뒤쪽에는 되게 좁습니다. 자, 그래픽 파워가 8핀 1개네요. 1개만 가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네요. 묶어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네요. 트랙 정리됐고 C 드라이브에 주 프로그램이 깔리죠. 그래서 C 드라이브를 새 디스크로 쓰는 게 더 좋겠죠. 속도 더 좋고 성능 더 좋은 걸로. 파워에서 고주파 소음이 좀 나네요. LED 들어왔다 꺼졌다 잘 되고 파워에서 소음이 좀 나네요. 이렇게 좋은 파워도 소음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것들 있죠. 걔들이 무조건 아니에요. 걔들이 뭐 불량률이 더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닌 거죠. 자, 이런 거 중고로 사셔도 좀 아신다 그러면 이분은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에 사시면 좋은 거죠.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만족하는 정도가 조금만 눈을 맞추면 9400F 아직 쓸만하거든요. 웬만한 우리 엔트리 게임 하는 데는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고 적정한 가격에 잘 사시면 괜찮아요. 새로운 디스크로 부팅.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네요. 비밀번호가 있구나. 고객님한테 연락드리고 기존 디스크는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키드랩으로 윈도우 P로 해가지고 그러면 작동하는데 문제없고 잘 됐습니다. 쿨러 갈고 디스크 추가하고 케이스 가리 하는 겸 해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